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이 밤 라디오를 켜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을 모두 끄지 않으셔도 좋고, 눈을 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라디오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셔도 되는 라디오입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밤에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듯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비참한 노후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말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삶을 들추어 상처를 건드리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덜 아프게 살기 위한 조용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나는 외롭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노후는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노후가 비참해지는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노후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서만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는 날들이 반복될 때, 휴대전화는 조용하고 문자 한 통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될 때, 누군가에게 오늘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노후는 조금씩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불안은 숫자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외로운 노후는 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앉아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은 채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 듣는 밤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이 없어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 용건이 없어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조용히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없는 노후는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오늘 이 밤 한 번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물어본 적이 있는가? 노후를 앞두고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 그래도 나중엔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 기대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분명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냉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너무 벅차서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섭섭함이 밀려오고 서운함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더 외로워집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약을 먹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보다도 마음의 고립입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걸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쌓이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건강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벌처럼 여기지 말고 쉼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내 인생은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줍니다. 신앙은 잘 살았다는 증명서가 아니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붙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노후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원망 대신 수용으로, 두려움 대신 감사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늘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할수록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죽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유언은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마지막 마음의 편지입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사랑했다. 이 말을 마음속에라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덜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참한 노후는 준비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동네 모임에 한번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진 인생의 또 다른 장입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 되는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이 밤 라디오를 켜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을 모두 끄지 않으셔도 좋고 눈을 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라디오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셔도 되는 라디오입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밤에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듯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비참한 노후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말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삶을 들추어 상처를 건드리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덜 아프게 살기 위한 조용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나는 외롭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노후는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노후가 비참해지는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노후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서만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는 날들이 반복될 때, 휴대전화는 조용하고 문자 한 통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될 때, 누군가에게 오늘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노후는 조금씩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불안은 숫자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외로운 노후는 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앉아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은 채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 듣는 밤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이 없어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 용건이 없어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조용히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없는 노후는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오늘 이 밤 한 번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물어본 적이 있는가? 노후를 앞두고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 그래도 나중엔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 기대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분명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냉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너무 벅차서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섭섭함이 밀려오고 서운함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더 외로워집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약을 먹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보다도 마음의 고립입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걸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쌓이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건강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벌처럼 여기지 말고 쉼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내 인생은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줍니다. 신앙은 잘 살았다는 증명서가 아니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붙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노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원망 대신 수용으로, 두려움 대신 감사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늘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할수록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죽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유언은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마지막 마음의 편지입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사랑했다. 이 말을 마음속에라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덜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참한 노후는 준비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동네 모임에 한번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진 인생의 또 다른 장입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 되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참한 노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존엄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가 여러분의 밤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쉬셔도 괜찮습니다.